안녕하세요. 포토드론입니다. 오늘은 노출의 3대 요소, 즉 조리개, 셔터, ISO 감도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리개, 셔터, ISO 감도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면 사진 표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개념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조리개를 먼저 보면, 조리개는 이 조리개 구멍 크기로서 빛을 조절합니다. 빛을 조절하는데, 조리개 구멍이 크면은 빛이 많이 들어오고, 조리개 구멍이 적으면 당연히 빛이 적게 들어오겠죠. 이 수치로 보면, 수치가 이렇게 크면 클수록 11, 16, 22 크면 클수록 이 조리개 구멍은 작습니다. 작아서 빛은 적게 들어오겠죠. 빛은 적게 들어오고, 반대로 이 아래쪽으로 수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빛은 많이 들어옵니다. 빛은 많이 들어오는데, 이 조리개와 조리개 수치는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수치 정도는 외워두셔도 좋습니다. 이것을 외우실 때는 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하고 1에서 배가 1에서 1 다음에 2니까 2, 중앙에 한 개가 더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2에서 더하면 4가 되겠죠? 4의 중앙에 한 개 더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4에서 8 사이에 한 개 더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8에서 16 한 개 더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리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조리개는 2분의 1 간격으로 늘어납니다. 2분의 1 간격으로 늘어나고 줄어들고, 셔터는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 그러면 카메라 설정할 때 이 조리개 사이에 2분의 1로도 설정을 할 수 있고 3분의 1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하고 11 사이에 9, 10 이렇게 두 개를 설정할 수도 있고 2분의 1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한 노출을 위해서는 3분의 1로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9도 조리개고 10도 조리개인데 이런 걸 다 외워야 되냐? 이런 것은 다 안 알아셔도 됩니다. 여기에 나온 수치 1.4, 2, 2.8 여기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시는 분이나 사진 지도하시는 선생님께서 8에 125로 촬영을 했는데 사진이 약간 밝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조리개를 3분의 1만 줄여라고 하면 이 8회 같은 것을 조리개 9로 3분의 1 스텝이죠. 3분의 1 스텝 줄이면 됩니다. 혹은 3분의 2 스텝 줄이든가, 혹은 8에서 11로 가서 한 스텝을 줄이면 됩니다. 여기서 조리개와 조리개 한 칸을 저희들이 한 스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셔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리개는 자세히 알아봤고, 셔터는 오른쪽 이 상단에 보이는 이것이 셔터입니다. 이것이 셔터인데 이것은 포칼 플레인 셔터입니다.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예전에 주로 사용했던 셔터입니다. 이 셔터는 상하로 움직입니다. 상하로 움직이는데 이 셔터가 얼마만큼 빨리 움직이느냐, 천천히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빛을 조절합니다. 열렸다 닫히는 거죠. 닫히는 건데 보통 요즘 고급 카메라들은 4,000분의 1초, 8,000분의 1초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최저속도는 30초까지 지원이 됩니다. 30초까지 지원됩니다. 그리고 이 셔터는 이 속도로서 빛을 조절하지만 빛을 차단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빛을 차단시켜줘요. 8에 125로 촬영을 했으면 125분의 1초로 촬영한 뒤에 탁 닫혀서 빛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만듭니다. 안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이 그림은 이 필름 카메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볼 수 있지,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이걸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렇게 D가 열리지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0초보다 나는 1분을 찍고 싶은데, 그러면 10분, 1시간 찍고 싶다 이러면 벌브 셔터를 이용해야 됩니다. 벌브 셔터.
그러면 ISO 감도를 알아보겠습니다. ISO 감도는 여기도 중앙에 2분의 1을 설정할 수 있고 3분의 1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ISO 감도는 수치가 배로 나갑니다. 배. 셔터하고 비슷합니다. 100이면 200, 400, 800 이렇게 나가요. 이 카메라에서 확장 감도라는 게 있습니다. 확장 감도. 보통 100에서 예를 들어서 100에서 25,600까지가 지원이 되는데 확장을 하니까 50도 되고 51,200도 되더라. 그러면 될 수 있으면 확장 감도는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카메라에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지원하는 감도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확장 감도를 사용하게 되면 노이즈가 더 심해집니다. 심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정만 해도 어느 정도는 촬영이 다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확장 감도를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제 조리개 셔터 ISO 감도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이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그러면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 경험에 의해서 8에 125, 11에 250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 노출계 지시대로 이 설정값이 제로에 왔을 때에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사진을 응용하는 거죠. 8에 125로 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런 조리개는 뭐 때문에 쓸까요? 이렇게 나는 8에 125로 촬영했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나는 8에 125로 촬영을 했는데 나는 조리개를 2.8로 사용하고 싶어 그랬습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조리개 8에 125로 촬영을 했는데 2.8이면 조리개를 한 스텝, 두 스텝, 세 스텝을 열었죠. 조리개 구멍을 더 크게 했습니다. 그러면 빛이 더 적게 들어올까요? 많이 들어올까요? 조리개 커졌는데 빛이 많이 들어오겠죠. 빛이 많이 들어오면 셔터는 어떻습니까? 더 빨리 끌어주면 되겠죠. 세 스텝, 한 스텝, 두 스텝, 세 스텝 똑같습니다. 8에 125나 2.8에 1000분의 1초는 노출이 똑같습니다. 결과물은 틀리게 나오겠죠. 결과물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조리개와 셔터의 이 상호관계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의아해하거나 조금 저게 뭔 뜻이지? 헷갈리는데 이러신 분들은 이것을 몇 번 이렇게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노출 결정하거나 조리개 설정, 셔터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장노출 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이 개념을 어플 사용을 하더라도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8에 125로 이번에는 8에 120을 하죠. 5.6에 250을 해보죠. 똑같습니다. 근데 나는 조리개를 16으로 촬영하고 싶어 그랬습니다.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세 스텝. 어떻습니까? 5.6에서 조리개가 16으로 갔으니까 수치가 커졌기 때문에 빛이 더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적게 들어오겠습니까? 수치가 커지면 조리개가 작아진다 그랬죠. 빛이 당연히 적게 들어오겠죠. 적게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5.6에서 16으로 갔으니까 빛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세 스텝 셔터를 빛을 더 많이 주면 되겠죠. 많이 셔터를 더 천천히 끌어주면 되겠죠. 한 스텝, 두 스텝, 세 스텝. 5.6에 250이나 16에 30분의 1초나 노출은 똑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계속 더 내려가도 됩니다. 더 내려가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더 많이 내려가면 조리개가 없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ND 필터를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ND 필터.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개념은. 거기에 동반해서 이제 이 ISO 감도인데 이 ISO 감도는
조금 차원 문제고 일단은 요 위에 지금 했는 개념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면 나중에 감도도 응용하면 되니까. 이것이 헷갈린다. 저게 뭔 뜻이지? 이게 이런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여기에서 8에 125하고 제가 지금 아래하고 맞춰놨습니다. 맞춰놨기 때문에 이렇게 다 같은 노출입니다. 이렇게 다 같은 노출이에요. 8에 125나 22에 15분의 1초나 조리개 2에 2000분의 1초나 노출이 똑같습니다. 이 결과물은 어떻게 나오는지 뒤에 제가 사진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8에 125하고 2.8에 1000분의 1초가 노출이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22에 15분의 1초도 같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1.4에 4000분의 1초도 같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것은 그냥 조리개가 빛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빛이 많이 들어오면 셔틀을 더 빨리 가야 되겠죠?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노이즈는 뒤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조리개부터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조리개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조리개는 이 수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조리개 구멍은 크다 그랬어요. 빛이 많이 들어오겠죠? 이래 가면 갈수록 조리개 구멍은 작아집니다. 수치는 커지고 빛은 더 적게 들어옵니다. 이 조리개를 표현할 때는 F스톱이라고 해요. F스톱. 우리가 한 스톱, 두 스톱 그랬죠? 여기서 2.8에서 4 갈 때를 한 스텝이라고 얘기합니다. 4에서 5.6을 한 스텝. 뭐 5.6에서 11 갔다 이러면 당연히 두 스텝이 되겠죠? 두 스텝이 되는데 이것은 앞에 F를 써서 우리 DSLR이라든가 이 카메라, 일반 카메라에서는 F스톱을 씁니다. F스톱이라고 해요. F스톱이라고. 그러면 뭐 F스톱 말고 다른 스톱도 있나? 있습니다. 영화용 렌즈에서는 T스톱을 씁니다. T스톱. 그러면 F스톱하고 T스톱하고 뭐가 틀리지? 틀립니다. F스톱은 저희들 사진입니다. 이제 뭐 저희들 쓰는 사진에서 F스톱인데 F스톱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에 준해서 F스톱을 씁니다. F스톱은 렌즈 구경 여기 있죠. 여기 앞에 렌즈 앞에 이 구경 분의 초점 거리 여기 초점 거리가 F스톱입니다. 그럼 이게 뭐가 이리 중요하냐? 중요하지는 않지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DSLR이나 미러리스는 조리개 이 공식이 준해서 F스톱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8 렌즈를 쓴다고 하면 모든 2.8 렌즈가 밝기가 똑같지 않습니다. 약간씩 틀립니다. 그러나 T스톱은 안 그렇습니다. 영화용 렌즈는 안 그래요. 영화용 렌즈는 예를 들어서 영화를 촬영하는데 카메라가 3대, 5대가 촬영했는데 조리개 5.6을 놨다. 그러면 노출이 똑같습니다. 똑같는데 우리 F스톱 렌즈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출이 약간씩 틀립니다. 많이 틀린 것도 있는데 안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틀리는 경우도 있는데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틀리다고 보면 F스톱이라고 보시면 되고 T스톱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스톱, T스톱이 있다. 그런데 F스톱에서 초점 거리를 제가 이 렌즈 앞에서부터 이미지 센서까지를 초점 거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거 좀 심도 깊이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초점 거리가 렌즈 앞에서부터 이미지 센서까지 거리가 아니라 렌즈 제2주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2주점. 제2주점에서부터 이미지 센서까지 거리입니다. 제2주점. 제2주점입니다. 제2주점부터 이미지 센서까지 거리가 초점 거리입니다.
100mm 렌즈가 내 렌즈 앞에서부터 이미지 센서까지 거리가 100mm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조리개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세히 알아봤고, 셔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셔터는 예전 필름 시전에는 이제 렌즈에도 셔터가 있었습니다. 렌즈에 셔터가 있었고, 여기 보시는 포칼 플레인 셔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디지털에서는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카메라를 분해하면 볼 수 있지만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DSLR 카메라나 미러리스 카메라는 이 포칼 플레인 셔터하고 전자 셔터하고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미래 카메라는 아마 이 포칼 플레인 셔터가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자 셔터만 해도 충분한데 굳이 이거를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 되면 카메라가 더 소형화가 되고 또 조금 더 저렴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 셔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롤링 셔터가 있고 글로벌 셔터가 있는데 우리 스마트폰, 예를 들어 스마트폰은 롤링 셔터로 보면 돼요. 조금 저렴한 거죠. 그리고 미러리스 DSLR에는 글로벌 셔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DSLR이나 미러리스에는 글로벌 셔터가 있고 이 포칼 플레인 셔터가 두 개 들어있는 거죠. 말하자면 두 개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글로벌 셔터하고 롤링 셔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롤링 셔터는 사진을 촬영을 하면 이렇게 빠른 물체는 이렇게 휘어져 보입니다. 이렇게 휘어져 보여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가지고 촬영해 보면 이렇게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DSLR이나 미러리스로 촬영하면 이 왼쪽에 그린 것처럼 글로벌 셔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롤링 셔터, 미래에는 이제 이 롤링 셔터가 없어지겠죠. 전부 다 글로벌 셔터가 들어오겠죠. 스마트폰 같은 데서도 들어오는데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습니다. 이 왼쪽에는 글로벌 셔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글로벌 셔터, 여기는 롤링 셔터.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이 글로벌 셔터는 빛을 동시에 뿌려줍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포토샵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뿌려주기 때문에 한 번에 탁 촬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빛을 동시에 뿌려줘요. 동시에 뿌려주죠. 이렇고 그 다음에 이 롤링 셔터 있죠. 보통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DSLR에서는 이렇게 사진 나오면 누가 카메라를 사겠습니까? 이 DSLR에서는 제가 알기로 롤링 셔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빛을 동시에 뿌리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뿌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빛을 순차적으로 뿌립니다. 동시에 뿌리는 게 아니라. 롤링 셔터는 이렇게 빛을 뿌리고 글로벌 셔터는 이렇게 동시에 뿌립니다. 롤링 셔터는 순차적으로 빛을 뿌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진이 이렇게 빠른 물체는 휘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휘어서 나와요. 빠른 물체.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ISO 감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SO 감도는 뭐 여러분들이 100, 200, 400 뭐 이럴 때는 밝을 때 혹은 빠른 셔터 스피드를 필요로 할 때는 뭐 800, 1600, 3200도 쓰겠지만 대체적으로 고감도는 어두운 데서 저감도서는 이 밝은 곳에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것은 고감도가 되면 될수록 노이즈가 심합니다. 심해도 요즘 디지털 카메라는 노이즈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리개 셔터 감도, 이
세 가지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세히 알아봤으면 이제 사진을 촬영하겠죠. 촬영을 하면 노출계 지시대로 하면 노출계 지시대로죠. 노출계 지시대로 이렇게 재려와서 촬영을 했는데 노출이 맞아 나오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 카메라가 고장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카메라는 이 적정 노출이라는 개념이 약 한 18% 그레이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약 18% 그레이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흰색을 촬영을 했다면 흰색답게 나오는 게 아니라 18%로 그레이로 가니까 어떻습니까? 어둡게 나오겠죠. 그죠? 흰색을 촬영하면 어둡게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전자 플래시를 사용해도 똑같습니다. 흰색이 많은 데서는 노출을 더 줘야 됩니다. 반대로 검은색 많은 것 촬영을 했습니다. 검은색. 그러면 우리 카메라는 18% 그레이를 맞추려니까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밝게 되겠죠. 검은 부분이 많은 데서 촬영할 때는 사진이 생각보다 밝게 나오고, 밝은 곳을 촬영하면 생각보다 어둡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이 꼭 필요합니다. 노출 수정이 꼭 필요해요. 사진을 촬영을 했는데, 왜 이래 밝지? 왜 이래 어둡지? 이러면 내 카메라가 고장이 아닌 게 아니라, 변화가 심한 데서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두운 곳이 많다든지, 흰 부분이 많다든지 이러면 노출이 맞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고장이 아닙니다. 이 표를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팔에 이 회색 기준으로 촬영할 때 8에 125mm 같은 조명하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흰색에 가면 노출이 당연히 많이 나옵니다. 눈이 온다든지 이렇게 얼음 위에라든지 하늘 배경이 많다든지 이러면 노출이 더 이렇게 많이 나와요. 11에 250. 그럼 어떻습니까? 사진이 당연히 어둡게 나오겠죠. 그죠? 당연히 어둡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밝은 곳에서 촬영할 때는 노출을 더 줘야 됩니다. 노출계 지시대로보다. 그러면 약 한 두 스텝 빼면 약 한 조리개 8에 125가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이 노출입니다. 그러면 거의 흰색이 됩니다. 이 반대로 검은색에 가서 노출계 지시대로 가면 꼭 그렇진 않지만 여기에 회색에 8에 125보다 노출이 더 많이 나옵니다. 노출계 지시대로 가면 5.6에 60 나오겠죠. 그럼 사진이 밝게 나오겠죠. 그래서 조리개를 노출을 수정해야 됩니다. 더 마이너스 시켜줘야 어둡겠죠. 그러면 노출계 지시는 5.6에 60이 나왔더라도 8에 125 정도 분의 1초 이렇게 촬영을 하면 어두운 부분을 어둡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노출계 지시대로 촬영을 해도 지시대로 제로에서 촬영을 해도 노출이 맞지 않을 때는 노출 수정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은 이 수정은 고장이 아니라 배경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리개를 저희들이 조금 전에 할 때 조리개를 많이 개방하면 열면 빛이 많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러면 이걸 2.8로 촬영하니까 이렇습니다. 앞뒤가 많이 흐리게 나오죠. 예. 앞뒤가 많이 흐리게 나올 때는 조리개를 개방하면 됩니다. 개방이 안 해드려도 많이 열면 되겠죠. 그리고 똑같은 사진입니다. 똑같은 사진을 32로 해봤습니다. 32로 하니까 앞뒤가 선명하게 나오죠. 이런 사진을 이거는 D는 어차피 워낙 클로즈업이 이게 단디입니다. 단디인데 클로즈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D가 이렇게 아웃포커싱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이 사진은 더 많이 됐죠. 이런 사진을 가지고 아웃포커싱 사진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심도가 깊다고 얘기하면 되겠죠. 심도가 깊다. 저 뒤까지 선명하게 나오면
펜 포커스 사진이 되겠죠. 아웃 포커스는 반대말입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2.8에 6400분의 1초로 촬영을 했습니다. 이 사진 비교해 보십시오. 이 사진이 낫는지 이 사진이 낫는지. 이거는 32. 조리개는 작아져서 빛이 조금 들어오고, 조금 들어왔으니까 셔터를 느리게 해서 빛을 많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 사진은 조리개를 많이 열어서, 크게 했죠. 조리개 크게 해서, 조리개를 크게 했으니까 빛이 많이 들어왔겠죠. 그러면 많이 들어왔으면 어떻습니까? 많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셔터로서 셔터가 빨리 해서 빛을 차단시켜줬죠.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조리개하고 셔터를 자유자재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진도 똑같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셔터를, 이런 사진은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이 셔터를 빨리 해서 이런 어떤 물방울이라든가 모래 같은 거를 순간을 담는 사진이죠. 스포츠 사진 비슷하게. 이런 것은 이제 셔터를 우선으로 해서 설정을 해서 촬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셔터를 느리게 해야 되겠죠. 느리게 하면, 이런 것은 안 되면 ND 필터도 걸어줘야 됩니다. ND 필터를 걸어주면 이게 아마 30초 정도는 촬영을 했는 걸 겁니다. 이런 사진은 이제 아주 고속으로 촬영했는 거죠. 아주 고속으로 촬영했는 거. 셔터 스피드가 빠른 거죠. 고속이라는 개념이 애매하지만 뭐 500, 1000만 가도 이런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